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64페이지의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양가 1번 보게 되면 기초조사 차셨죠. 여기 기초조사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 측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실시해야 한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환경성 검토와 토지의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 추천했습니다. 토지의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가로 해놓으시는데 얘를 토재라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기초조사 등의 생략입니다. 여기 기초조사 등의 생략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음 이 수업을 듣게 되었을 때 이해 안 되시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해 보시면서 그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기초조사 등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생략 사유로서 4번, 5번, 6번, 7번을 각각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법의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 효과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입안 제한에 관한 사항을 우선 정리해 놓으시고 구체적인 절차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 사전 절차로서 기초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함께 공부하시면서 기초조사 필수 사항이었죠. 다만 이 기초조사를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데 그 생략에 관한 사항을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4번입니다. 기초조사, 가로속에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그래서 네 가지 공통된 생략 사유를 서술한 것이 박스 속에 1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6개를 정리해 놓습니다. 1번입니다.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도심지 줄쳐 놓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장소로서 우리 하남 위례지구나 분당지구, 판교지구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도시지역으로 개발되는 곳이죠. 그 개발될 땅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나대지 면적은 건축물 건축되지 않은 땅을 나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2% 미달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98% 이상은 이미 개발되어 건축물이 건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줄쳐 놓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 가로 해놓습니다.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의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정비 또는 관리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너비 12m부터 없는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없는 줄여놓습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주실 것은 도로 관련법에 따르게 되면 아직 우리가 건축법을 다 공부하지 못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들을 때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현재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전폭은 1.8m입니다.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고 사람이 도로를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4m 이상 돼야 됩니다. 다만 이 4m의 도로의 경우는 차도 인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가끔 차를 일렬 주차시키고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되는 도로 보신 적 있다고 하면 도로의 폭은 6m인데 이때도 차도 인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폭 8m 이상 도로부터 차도 인도의 구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폭 8m 이상의 도로라고 하면 왕복 2차선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 형태입니다. 그리고 12m 이상이라면 왕복 4차선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고 하면 거의 골목길 수준이거든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관리, 비개발 목적입니까? 비개발 목적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기존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변경하여 그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그대로 대체 줄쳐 놓습니다. 용도지구부터 제한까지 가로해 놓으시면 우리는 용도지구와 관련된 행위 제한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부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까지 가로해 놓으시면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라면 해당 지역의 상황 변화가, 규제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기초조사 등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해당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도시군 계획설부터 해제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해제 줄쳐 놓으시면 도시군 계획설 만든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안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경우라면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다시 살펴볼 게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토지에 대한 행정 계획으로서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측량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그 경제 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국민 개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그리고 주택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해서 거주하고 있는지 또는 임대해서 거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주 형태로서 방이 몇 개인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조사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경제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조사에 해당되고 토지에 대한 행정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기초조사의 경우는 측량 그리고 현재 문화재나 중요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행정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원하지 않는 것을 수립하면 곤란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고 이러한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와 공람 절차가 있습니다. 공청회는 총 몇 번 있다? 5번 있는데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딱 3가지더라고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절차 거친 이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되어야 합니다. 반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시에는 공람 방법으로 주민 의견 청취하는데 이 공람은 공고 열람의 준말입니다. 앞으로 4월 달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선거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거하고자 한다면 내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지 동사무소에서 열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람하라고 공고하면 열람 기간 안에 살펴봐야 되는데 공고가 중요하겠습니까? 열람이 중요하겠습니까? 열람이. 그래서 열람 기간은 며칠? 14일.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공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이건 공람이건 14일이 기본적인 기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 공람 절차를 거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하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는데 이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반할 수 있는 사안에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포함합니다. 도로, 학교 만들고자 한다면 예산 필요하죠. 그래서 국가 예산 편성할 때도 국회 심의 거치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하고자 한다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한다, 안 한다. 돈이 있을 때는 하고 돈 없을 때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막말로 경기도에는 가평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 가평군에 경춘선과 관련된 대중교통망이 있는데 가천군 안에만 돌아다니는 지하철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흑자이다, 적자이다. 적자 뻔합니다. 한때 의정부에도 경전철 만들었다가 적자가 누적되어 운행 중단되었던 적도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한 100만 근접해야만 일정한 기반 시설 설치하게 되었을 때 적자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과 관계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한다 안 한다 그걸 판단한 상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폐가 절차는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하고자 할 때 그 가능성을 알아보는 절차입니다. 문화재가 존재한다고 하면 남대문 밀어버리고 도로 확장하는 것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해서는 안 되겠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예산이 한 푼도 없다고 하면 지하철이든 인천국제공항 같은 공항을 만드는 것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검토하고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그제서야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고 그렇게 위반한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상위 행정 계획인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하게 되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 협의는 도로나 또는 공립학교를 만들고자 할 때 농경지를 또는 산을 밀어버리고 도로 확장이나 공립학교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를 관할하고 있는 자, 그리고 산의 주인, 산림청장이나 또는 농림부 장관이 농지 전용에 대해 협의를 해주면, 동의해주면 가능한데 학교 만드는 것보다 식량 자급자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농지 전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 그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아주 센 절차입니다. MB 때 4대강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 4대강 사업하게 되었을 때 초대 환경부 장관이 몇 달 만에 잘렸습니다. 원래 환경부의 소관은 환경보전 업무입니다. 그 4대강 개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을 때 환경부 장관은 직무에 충실한 분이라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죠. 계속 반대하니까 찬성할 수 있는 분으로 바꿔버리시더라고요.
그걸 협의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심의와 관련되어서는 만 명이 좁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충분히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면적이 최소한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만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규모가 적정한지. 그런데 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300만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된 땅 중에 10%만 사용하고 90%는 개발해놨는데 사람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 유령 도시가 될 수 있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난개발 형태로서 인구에 걸맞지 않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령 도시가 몇 곳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바로 규모의 적정성입니다. 협의는 공익에 부합하는지, 농지 보존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는지, 농지 밀어버리고 도로 확장하거나 공립학교 만드는 게 공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심의는 규모가 타당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이런 기본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주요 사항으로 우리는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기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다시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이 기초조사 시에는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성 검토는 도시군 기본계획 기초조사에는 없는 제도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존재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의미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실제 개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으로서 이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기반설의 설치를 결정하게 되면 그 기반 설치가 주변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인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바로 환경성 검토입니다. 만약 서울에 당연히 화력발전소 있거든요. 그 당연히 화력발전소 말고 서울에 전력이 부족하여 발전소를 새로 만들게 되면 서울에 발전소 만들어진 이후 1년 4계절에 걸쳐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걸 조사하는 것을 환경성 검토라 표현합니다. 특별히 지방 같은 경우는 갑자기 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지면서 농사 짓는 데 또는 공기가 오염되는 경우 참 많거든요. 그런 피해 입으신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기초조사 시에는 환경성 검토를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토재, 토지 적성 평가입니다. 서울이라는 행정관할 구역에 속한 땅을 개발 용도의 주상공,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바꾸게 되었을 때 그에 따라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잠실의 제1롯데월드 만들어질 때 싱크홀 현상이나 석촌호수의 물이 줄어들었다 빠졌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 대규모 건물 건축하다 보면 집안에 영향 끼치거든요. 그런 집안이 탄탄하다고 하면 큰 건물을 지탱할 수 있지만 연약지층이라고 하면 그런 대형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주변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가끔 지방 몇몇 도시의 경우에는 간척지에 큰 건물 건축했다가 피사의 사타처럼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개발 용도에 적합한지 개발해서는 안 되는지 조사하는 것을 뭐란다? 적성 평가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재취약성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계절 가끔 태풍이 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 나오는데 그 가덕도 신공항 만들어지게 되면 부산 경제 살림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곳이 태풍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덕도 신고강 만들어졌을 때 크게 좀 문제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재취약성 분석이라 표현합니다. 그런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대규모 시설 만들 필요 없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초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는데, 저 기초조사 과정에 공통된 생략 사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게 64페이지 동그라미 4번과 관련된 생략 사유가 되게 됩니다. 최근 개정 사항이 반영되었지만 시험 문제가 직접 나온 적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작년에도 시험에 나온다고 뻥쳤는데 진짜 뻥으로 끝나더라고요. 하지만 꼭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주시는데, 여기 기초조사와 관련되어서는 대타 12 나도해로 기초조사 환경성 금토 토재 공통된 생략 사유로 정리해 놓습니다. 나는 기초조사 뭐다? 이해하고 있다? 측량하는 건 환경성 금토 뭐다? 실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게 되었을 때 1년 12달에 걸쳐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이 끼치는지 토재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이리 4가지 사항들을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타 12 나도입니다. 야구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시더라도 또는 본 적 관심 없으시더라도 대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번호가 12번인 나도해란 사람이 있다. 이렇게만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는 지구 단위 계획. 행위 제한은 공법상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규제에 변화 없다고 하면 해당 지역은 상황 변화 없거든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타는 다른 법률을 탁법이라 하겠습니다. 이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 계획을 수립했거나 지역, 지구, 구역 등이 지정된 때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법은 상하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규정에 있어서는 최상위 법률이 국토기본법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그리고 국토계획법이 넘버 3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등은 모두 국토계획법의 하위 법령인데, 또 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국 토지에 대한 행정계획과 이용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토지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일반법의 성격 가지고,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에 국한된 법령이거든요. 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만약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 도시개발구역이라 하는데 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고 하면 다른 법률에서 지정한 것이거든요. 특별법에 따라 지정했기 때문에 그 지정 당시에 도시개발법에서 이미 기초조사, 측량조사를 이미 해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이미 해버렸다고 하면 그것은 국토계획법의 대부분 특별법 규정이거든요. 국토계획법에서 또 기초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했다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시에 기초조사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관리,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나중에 도로 20m 도로나 25m 도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듣게 되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빚을 내서라도 도로 설치되는 곳에 투자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이야기 가끔 해드렸는데 저한테 연락 따로 주시는 분 없으시더라고요. 돈은 내가 벌어야 되지 남이 벌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연락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폭 12m 미만의 도로 설치 계획이 마련되게 되면 저한테 연락 줄 필요 없으십니다. 한 20m 또는 15m 그런 큰 도로가 만들어졌을 때 도로 확장 시에 해당 도로변의 땅은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의미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초조사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물 건축하는 땅이 대지인데 그 대지에 건물이 건축되지 않았다면 나대지랍니다. 이 나대지가 전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2% 미만인 경우에는 98% 이상의 대지에는 건축물 건축된 상태이고 그런 건축 행위 시에는 측량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천연 기념물 등이 거주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조사했지 않겠습니까? 기조사 따라할 필요 있다 없다. 그리고 도심지, 도심지는 상업지역을 말합니다. 상업적 연접한 곳을 말합니다. 저 개발된 곳, 사람 많이 사는 곳에 천연 기념물 서식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나도해 해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의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만들겠다 했던 곳, 도로 만들겠다 했던 곳, 20년 넘게 그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작년 7월 1일 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무산되는 해제에 관한 절차를 밟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부동산에 대한 큰 영향을 끼친 적이 있는데 이를 통해 돈 버신 분도 있고 돈을 날리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로 만들거나 공원 만드는 것인데 그 공원 부지가 해제되게 되면 이제 개발 사업 할 수 있죠. 그래서 관악산 또는 북한산 일대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사유지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신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에 고땡땡 변호사라고 해서 용산에 공원 부지 구입한 훌륭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한 40억 정도에 한 10년, 12년 전에 그 땅 구입하셨는데 이곳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산구에서 430억인가 되팔라고 했는데 안 파셨습니다. 7월 1일 날 그 공원 부지가 만약 해제되게 되면 한 850억 정도의 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땅이거든요. 400억에 팔겠습니까? 안 파셨겠죠? 그래서 그런 도시군 계획설 결정이 해제되는 경우라면 새로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럴 때는 기초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등의 공통된 생략 사유는 대타 12 나도입니다. 대타 12 나도의 6가지가 공통된 생략 사유라는 것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5번 환경성 금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위 1부터 7까지 대타 12 나도를 말합니다. 대타 12 나도에 해당되면 기초조사만이 아니라 환경성 금토도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은 그냥 봐놓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생소한 표현이죠. 얘는 사드 배치와 관계되어 우리가 TV 방송에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6.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요건 1번 1부터 7까지 1부터 7이 바로 대타 12 나도해입니다. 대신 출제하는 분은 저 6번을 좀 관심 있어 할 것 같습니다.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험 내면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 틀려줄 것이라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얘를 잘 정리함으로써 문제 나오면 맞추셔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적성평가 실시한 경우 최근 5년 내 적성평가했다면 또 할 필요 없는 겁니다. 5년 줄만 쳐놓습니다. 3번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주, 상, 공은 개발 용도입니다. 개발 용도라고 하면 이미
다양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충분한 측량 실시했기 때문에 적성평가할 필요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주상공이라면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개발 용도이죠. 적성평가는 무엇입니까? 개발할까, 개발하지 않을까. 그거 판단하기 위해 적성평가하는데 주상공은 이미 개발 용도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적성평가할 필요 없다. 그리고 4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 추천없습니다. 개발된 곳이죠. 개발 여부를 평가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5번 그냥 건너뛰시고 6번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 추천없습니다. 이것 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은 어디다? 도시개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 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성평가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7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적성평가 따로 할 필요 없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하단부 이야기까지 나오면 애들은 그냥 버리는 걸로. 대신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D 차셨죠. 폐차장 제외한다. 폐차장 만들 때에는 적성평가 생략 사유가 아니다. 그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설마 폐차장까지는 나올 일 없겠지만. 그리고 7번은 잘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에는 주민 의견 청취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공람 절차로 진행된다. 그 정도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상황만 잠깐 살피시는데 바로 단서를 함께 봐 놓습니다. 동물 1번 의견 청취하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 입안권자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 의견 들어야 하며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국방상부터 국가안전보장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기밀 지켜야 할 필요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따로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서 얘가 경미한지 중요한 것인지 감각으로 찾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해서는 그냥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숫자 보이시죠? 그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3번, 4번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자. 그래서 우리 입안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셨는데 제가 부탁드릴 것은 항상 기초조사와 관련된 절차상의 특징을 하나 확인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는 결정권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결정권자 일부 함께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결정권자에 관한 사항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